pictures of the smiles we left behind, smiles we gave to one another for the way we were. Can it be that it was all so simple then? Or has time rewritten every line? If we had the chance to do it all again, tell me, would we? Could we? Memories may be beautiful, and yet what's too painful to remember, we simply choose to forget. So it's the laughter we will remember. Whenever we remember the way we were, the way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선영입니다. 금요일이죠. 제가 선곡한 금주의 한 곡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Way We Were였습니다. 아니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저한테 이 가수 모르냐며. 네. 아니 모른다고 하네요. 어떤 가수길래. 이 가수는 그냥 한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디바였어요. 70년대, 80년대 미국 최고의 뭐 여자 가수라고 할까? 그럴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저거 뜻이 뭐냐 코코동절님 하셨는데 The Way We Were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했던 방식?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뭐 네, 약간 우리가 사랑했던 방식, 우리가 사랑했던 그 우리의 그때 그 방식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노래가 같은 동명의 영화 The Way We Were라는 동명의 영화의 주제가였고 74년에 아카데미 영화상 그리고 아카데미와 또 골든 글로브의
주제가상을 거머쥐었던 노래입니다. 1974년에.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그리고 노래네요.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의 개봉명이 추억이었어요. 아, 추억. 추억이었고 네. 로버트 레드포드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주연을 했고 이 두 사람이 빛나는 청춘, 대학교 때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그들이 헤어지게 되고 이런 내용을 다룬 빛나는 청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영화로 치면 뭐 우리 기쁜 젊은 날이라는 영화 알아요? 들어봤죠. 네. 워낙 명작이죠. 그런 식의 약간 그 우리의 젊은 날의 추억, 그때 그 시절의 그 아련한 기억 이거에 대한 영화고 이 가사가 가사의 딱 첫 단어가 메모리즈입니다. 아, 메모리즈로 네, 시작해요. 메모리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한 소절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가사 자체가 첫 가사가 내 마음 구석구석의 추억, 오. 뿌연 수채화 같은 우리의 지난 날의 추억. 이게 첫 가사예요. 추억을 그리는 추억하면 The Way We Were. 아. 이거는 예전에 팝을 좀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삐까뻔쩍님은 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님께서 노드묵보다 발음이 훨씬 좋구나. 연습을 좀 했습니다.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아,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지영은 이선영이라고 빌로바티님께서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셨고.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이 아이가 도대체 뭐길래 이 노래를 갖고 왔는지는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거고요. 네. 자, 이제 오늘 낮에 눈에 띈 뉴스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그 정부가 로또 복권 3등 당첨금에 대해서는 지금은 22%의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비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최근 기재부 소속 복권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방안을 기재부 세제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현행 소득세법상 로또 복권 1등, 2등, 3등 당첨금에는 과세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네. 그런데 5만 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인데 5만 원 초과액은 22%, 3억 원 초과액은 33%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3등 평균 당첨금이 150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뭐 남는 게 없네요. 118만 원. 네. 118만 원 정도를 지금 평균적으로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상등 당첨금에 붙는 세금이 없어지면 150만 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작년 복권 판매액이요. 재작년보다 10%가 늘어서 거의 6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역대 많이 최대를 샀네요.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3등 당첨금이 비과세가 되면 그래도 몇십만 원이라도 소득이 좀 많아지는 셈이 되니까 확률은 좀 낮을지라도 그래요. 그래도 네.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 갖고 와봤습니다. 네. 저는 로또를 좀 종종 사거든요. 네, 저도 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는 건데도 괜히 기분이 좋네요. 네. 마치 내가 당첨 그렇죠? 예약해 놓은 것처럼 그렇죠. 어머 세금이 30만 원 더 깎인다고? 받을 수 이러면서.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네, 기분이 좋네요. 네. 자, 제가 픽한 뉴스는 네. 이겁니다. 네. 자막을 띄워주세요. 네. 젖소 없이 만드는 우유가 곧 시판된다. 와, 대단한데요? 네, 뭐 요새 뭐 저탄소 인증 네.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의 한 식품 제조업체가 소가 아닌 미생물이 생산하는 우유를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 여름 시장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유는 소가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너무 당연해서 이게 그렇죠. 뭘까 싶었는데 우유의 핵심 성분이 유청 단백질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따로 이렇게 분말로도 파는데 이걸 생산하는 유전자를 합성해서 미생물에 주입을 한 다음에 생물 반응기에서 뭐 정밀 발효 과정을 거치면 우유 단백질이 소가 없어도 만들어진다는 만들어지는군요. 거예요. 화학적으로.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저 문과여서 문송합니다.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네. 그래서 그럼 영양 성분은 어떨까 궁금해서 좀 알아봤더니 네. 일반 우유와 똑같은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당과 지방은 적고 또 유당 콜레스테롤 항생제 성분도 아예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좀 괜찮은 측면이 있더라고요. 다만 가격이 일반 우유보다 좀 비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소를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양의 우유 단백질을 생산할 때 지금까지는 뭐 물도 이만큼 들고 에너지도 이만큼 들고 많은 에너지가 쓰였는데 거기에서 뭐 물 같은 경우 99%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를 이용해서 또 다른 뭐라 그럴까 치즈라든가 버터라든가 이런 것도 또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무궁무진하게 용도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낮에 눈에 띈 기사들을 살펴봤고요. 8초 후 이번 주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또 코너가 시작하면 새삼스러운 또 새로운 소개. 금요일 푸대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코너, 이선영 아나운서의 이것입니다. 네, 네. 지난주에 한 주 쉬어가지고 네. 기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이 아이는 아까 지영 기자가 이제 또 네. 선곡으로 약간 힌트를 주셨거든요. 추억입니다. 추억. 추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또 아련한 그 생각들이 떠오르실지 궁금한데 이 봄 하면 사실 추억 대표적인 그렇죠. 계절인 거잖아요. 봄과 가을이죠. 네, 네. 오늘도 출근할 때 보니까 벚꽃이 정말 만개했고 뭐 개나리도 만개하고 이게 꽃이 이쁘게 피면 왜 그렇게 옛날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저도 이제 얼마 아직 안 살았지 않게도 막 이렇게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특히 그 대학교 1, 2학년 때 이제 봄이 되면 친구들끼리 한강공원 괜히 가가지고 돗자리 펴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런 스마트폰이 아직 없을 때여가지고 되게 옛날 사람 같죠. 그때 막 햅틱 이런 거였어요. 이거 지금 웃은 것이 없죠. 약간 비웃은 겁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때는 디지털 카메라 손바닥만한 거 가져가서 친구들끼리랑 이제 사진 찍어서 싸이월드 올렸었거든요. 네. 지영 기자도 싸이월드에 좀 추억이 저도 있으신가요? 싸이월드 추억 있죠. 오. 있죠. 근데 뭐 눈물 셀카 같은 것도 좀 하셨나요? 그런 안 거 한 적 하셨을 것 없습니다. 같긴 해요. 저는 사진이나 일촌 뭐 이런 네트워킹보다는 제 글을 올리는 일기장. 용도로 많이 썼어요. 포도알 많이 모으셨겠네요. 일기장을 쓰진 않았고 그냥 스크랩. 아니 술 먹으면 생각 떠오르는 상념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적었던 것 같은. 아니면 누군가 욕하고 싶은데 약간 애둘러서 뭐 약간 비판하는 글 뭐 이런 거 좀 올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싸이월드 얘기하면 이제 여기 우리 푸터팬 분들도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벌써부터 그러하다님 자기 도토리 내놓으라고 하고 저희한테 그러시지 마시고. 나는 가끔 눈물을 네. 흘린다. 이게 아주 아유, 뭐 불세출의 싸이글이었죠. 이건 정말 이길 수 있는 그 문장이 없는 것 같아요. 난 눈물을 흘리는 네. 내가 좋다. 다 기억하고 계시네. 그래서 사실 싸이월드 뭐 지금 그러하다님이 도토리 내놓으라고 했는데 싸이월드가 복귀한다고 한 지 좀 됐어요. 그렇죠. 몇 1년이 년 전에 넘었는데 나왔죠. 제가 네. 푸대 시즌 1부터 싸이월드가 네. 온다 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사기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계속 차일피일 미뤄졌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잠깐 싸이월드 컴백 역사를 좀 짚어보면 네. 2011년에 회원수가 3,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 SNS였던 싸이월드가 그렇죠. 2019년 10월 이후로 뭐 이제 다른 SNS들의 이제 등장으로 인해서 치면서 이제 잘 안 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됐고요. 이후에 뭐 법인 매각 절차 등을 거쳐서 새로운 법인 싸이월드 Z가 된다. 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한글과 컴퓨터랑 뭐 합쳐서 메타버스를 만든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난해 2월 부활을 선언했는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죠. 예. 그리고 재출시한다는 시기 자체가 수차례 연기되면서 이제 지금 댓글에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돌아온다 이 말만 했으면 괜찮겠는데 저장됐던 도토리를 환급해주겠다, 뭐 NFT를 만들겠다,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겠다 막 말은 많이 했는데 사실 그 포부가 실현된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들의 기대감은 부풀지만 이제 그걸 충족시켜줄 수는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졌던 거죠. 그런 기대가 이렇게 막 계속 쌓였던 것만큼 이번에 출시한 이후에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거죠. 네, 이렇게 계속 찰필 미뤄지다가 계속 기대감을 이제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앱이 딱 앱스토어에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재출시 되자마자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모바일 분석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재출시 이튿날인 3일 싸이월드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1순위, 순위 1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스카이워드님이 채팅창에 어플 다운 받아서 봤더니 뭐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이러셨어요. 그쵸. 그거처럼 이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대보다 이게 콘텐츠가 부실하고 그래서 환호가 순식간에 좀 냉담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싸이월드를 기억하고 다시 이제 이용을 하고 싶었던 분들은 나의 추억, 그 옛날에 저장했던 사진첩의 사진들 다시 보고 싶고 일기장에 내 기록들 다시 보고 싶고 이랬던 욕망이 있는 건데 지금 뭐 사진첩이나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런 사용자들의 기대가 전혀 충족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현재 가능한 서비스가 제가 들어가 보니까 미니홈피 확인, 내 미니홈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확인하고 일촌 파도 타기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내 일촌들이 누구누구가 있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내 사진첩을 전부 다 이제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기대했던 서비스들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재개가 된 거면 이건 오픈이 아니라 미오픈 아니냐 네. 이런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고유한 싸이월드의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겠다. 저장된 도토리로 환급해주겠다. 뭐 내건 공약이 사실 좀 많았잖아요. 네. 싸이월드 Z에서. 근데 지금 뭐 기본적인 서비스인 뭐 사진첩 복구조차 좀 안 되고 있으니까 상황이 좀 약간 좀 민망할 것 같은데 싸이월드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사실 이거 계속 이제 안 된다는 지적을 받을 때마다 참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긴 했는데 이번에도 뭐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제 좀 이유가 있었다라면서 순차적으로 복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제 휴면이 돼 있는 사이트에 미리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쌓인 사진 같은 자료를 미리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재개하고 나서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픈이 이제 3일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3일부터 지금 순차적으로 사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2, 3일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설명을 계속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도 워낙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네, 하겠다 맞아요. 말했다가 안 네, 지켜진 네, 적이 있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뭐 싸이월드보다 실질적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뭐 추억템이 또 있죠. 추억템이 있죠. 네.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포켓몬빵. 네, 저희가 포켓몬빵. 이틀 전에도 또 프리데스크에서 그 맞아요. 뉴스를 전해드렸어요. 네. 이 포켓몬빵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막 엄청 모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빵이 맛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초코롤을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빵이 맛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 띠부띠부실이라고 그 이렇게 스티커, 네. 투명 스티커, 그 캐릭터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이걸 종류별로 모으는 그 맛이 있었거든요. 네. 혹시 지영 기자 이 띠부띠부실의 저는요 종류가 이번에 띠부띠부실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알았어요. 이틀 전에. 이틀 전에 푸대에서 이제 네, 푸대에서 소개하려고 도대체 아, 띠부띠부실이 그렇구나. 무슨 소리냐 이거를 제가 뜻을 찾아봤기 때문에 뜻을 찾아보셨군요. 네. 검색창에 띠부띠부실 이게 도대체 뭔가? 아니요 20대 그냥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 직원은? 띄었다 그거 붙였다 하는 실이다. 그래서 띠부띠부실이에요? 몰랐어요? 네,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띠부띠부실이구나. 네, 제가 더 얼리 어답터인 걸로 해주십시오. 저는 몰랐단 그냥, 말이에요? 네, 저는 그냥 느낌적으로 띠부띠부 귀여우니까 그러면서 빌로바 TV님 공부하신 맞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띄었다 띠부띠부.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하는 실이다. 실이 이렇게 딱 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띠부띠부 실입니다.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거 제가 공부를 좀 자, 덜 했네요. 진행합시다. 네, 진행할게요. 아무튼 이게 총 159종이라고 빌로바 TV님 선영구 사회생활 중이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이 띠부띠부 실이 총 159종인데 사실 빵 안에 어떤 실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확인할 살 수가 수가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159종을 모으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빵을 사야겠어요. 다 다르다고 해도 159개를 사야 되는 건 그렇죠. 거죠. 운이 너무 좋아서 다 다르다고 해도 159번을 사야 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포켓몬빵이 재출시된 지 40일 만에 1000만 개가 팔렸다고 하고요. 이게 보통 이 제빵 회사에서 나오는 빵에 비했을 때 이제 6배가 빠른 속도로 팔린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마트의 오픈런 현상이 뭐 그러니까요. 계속되고 뭐 텐트 치고 기다리더라고요. 네. 새벽부터. 새벽 그리고 2시부터. 이제 수량 제한이 있어서 뭐 3개다 6개다 이렇게 제한을 해서 참나. 파는 마트도 있고 편의점 물류차를 아예 사생 팬들처럼 자가용을 가지고 어머. 물류차 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류차에서 아저씨한테 바로 공급받아서 계산. 야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열기가 이렇게 뜨거우니까 꼼수 판매 얘기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걸 이제 포켓몬빵 인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매장에서 잘 안 팔리는 과자를 포켓몬빵의 인질처럼 붙여서 이제 끼워 팔기를 하는 거죠. 잘 안 팔리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원치 않는 제품까지 사게 돼서 좀 불합리하다 이런 네. 목소리도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59종을 다 살려면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확률인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게 균등하게 뭐 빵을 1000개 생산하면 1000개가 이제 159개 이렇게 균등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어떤 이제 캐릭터들은 진짜 몇 개 없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나 보네요. 그러니까 주인공 피카츄 이런 애들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피카츄 그리고 뮤 같은 희귀종 캐릭터들은 이게 훨씬 적은 확률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중고거래가 되고 있는데 피카츄 띠부실 요만한 거 얼마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굉장히 희귀하다고 하니까 한 네. 5만 원? 6만 원? 저도 그 정도 한 네. 2만 원 선 네. 생각했거든요. 1,500원짜리 빵이니까 그러니까. 한 10배 네. 생각했는데 10만 원이래요. 피카츄 한 장에. 그리고 뮤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 원. 야, 굉장하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159종 풀 세트를 갖고 있다. 그건 중고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게 진짜 황당한데요. 네. 제가 실제 중고 거래 이제 화면을 캡처를 하나 해왔거든요. 이게 보이세요? 저기 회색으로 돼 있어서 잘 네. 안 보일 수도 있는데 80만 원에 올렸는데 네. 이게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159장을 다 모은 풀 앨범을 80만 원에 거래를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빵이 1,500원인데 이 빵 가격을 생각하면 수십 배 높은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약간 추억을 떠올리는 조금 이렇게 아련한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좀 표정이 아니 근데 모으신 분도 진짜 너무 그러니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좀 이거를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좀 기분 좋은 추억템 다른 건 없습니까? 뭐 상쇄시키는 기분 좋은 추억템 뭐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네. 저의 이 여고 시절을 떠올리게 했던 또 추억템이 돌아온다고 초등학교에 하는데 이어 여고 네, 갑니다. 10년 네. 만에 돌아오는 휴대폰 소식인데요. 전 여중여고를 나왔는데 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언니들이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아, 모토로라군요. 레이저랑 이 레이저. 레이저 이 핑크를 제가 갖고 왔는데 민트도 있었어요. 민트도 이뻤거든요. 저는 모토로라 하면 95년에 사용했던 스타텍이 생각납니다만 이게 세대 차이군요. 근데 요새 친구들은 아마 모토로라라는 모델 자체를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모토로라가 우리 눈에 안 보인 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토로라가 이제 모습을 숨겼다가 최근 이제 2021년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했대요. 이게 좀 자세히 보면 애플이 58%로 1위, 삼성이 22%로 2위, 모토로라가 10% 점유율로 이제 3위였는데 이 3위 자리가 원래는 LG였어요. 근데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시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점유율을 모토로라가 이제 가져가게 된 건데 네. 이제는 한국에서도 재기를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면서 지난 6일에 우리나라에 2분기부터 제품을 출시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예. 했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 이제 그 공식 홈페이지 한국어가 지원이 되게끔 바뀌었는데 제품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각각 50만 원, 30만 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폰들보다 조금 이제 싸게 그러네요. 나와서 보급형으로 이제 준비가 됐고 어쨌든 이렇게 제품 정보가 공개됐다는 건 한국 시장 진출이 정말 임박했다. 이제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추억템들 요즘 이렇게 시장에서 먹히는 이유는 뭘까요? 뭐 이게 사실 굳이 기능적으로 보면 좋은 게 더 많은데 네. 그 옛날의 추억을 소환하는 게 이게 인기를 끄는 게 네. 품질이 아니라 결국에는 공감으로 사로잡은 정서적인. 게 아닐까 싶은데 서희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이제 관련한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네. 이게 뭐 메타버스니 NFT니 뭐 기술이 발전이 됐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이런 향상된 기술 자체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경쟁지향적인 사회고 코로나로 단절된 사회를 겪다 보니까 조금 더 아늑한 서비스, 내가 정이 가는 제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욕구가 커졌던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품질보다는 이제 공감을 건드리기는 했는데 화제는 불러일으키긴 했으나 이게 진짜로 매출이나 뭐 순이익에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그건 그러더라고요.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 왜 싸이월드 시절에 함께 시대를 풍미했던 이 음원 P2P 사이트 네. 소리바다 아시죠? 네네. 소리바다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재기를 노렸는데 이게 너무 이제 시대 흐름을 잘 이제 파악하지 못하고 뒤처지면서 이제 2020년, 2021년 사업년도 연속으로 상장 폐지 대상이 됐고 결국 얼마 전에 회생 절차 신청까지 법원에 네. 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싸이월드도 우리가 봤지만 이게 기대는 이만큼 끌어놓고 그만큼 그렇죠. 컨텐츠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협업하기로 했던 뭐 NH벅스, 한글과 컴퓨터 또 뭐 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다날 이런 네. 업체들의 주가마저 줄줄이 하락하게끔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 추억 소환으로 공감을 사더라도
일단은 내실 있는 컨텐츠가 그렇죠. 있어야 네. 이게 실질적인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그래 장기화될 수 네, 있겠죠. 네. 그거에 대한 수요가. 네. 교훈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번 주 이하의 추억 얘기 나눠봤고요. 이선영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8초 후에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미리 보겠습니다. 네, 오늘 큐시트 한번 미리 훑어보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벚꽃 얘기 한참 했는데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도 볼 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봄 기운 완연한 오늘 날씨 진짜 좋았잖아요.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오늘 날씨에 맞춰서 뉴스데스크 톱도 오늘은 좀 화사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년 만에 여의도 벚꽃길이 다시 열렸다는 소식 네. 저희 여러 번 전해드렸잖아요. 뉴스데스크 중계차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윤중로라고 저희가 부르는 길이죠. 윤중로 벚꽃길에 나가서 이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로 벚꽃이 피어도 길을 다니는 거 금지했었거든요. 차 밖에서 이러고 봤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올해는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보행로가 개방되고요. 보행로 개방 기간에 맞춰서 18일 낮까지 서강대교 남단부터 의원회관까지 이게 국회 뒤편 여의서로 1.7km 구간이라고 하는데 차량 소통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올해는 꼭 가서 걷고 싶다. 이런 마음 저 너무 이해됩니다. 저도 가서 걷고 싶거든요. 저도요. 네. 그렇지만 코로나 확산 상황도 걱정을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뭘 그래서 조심해야 방역 되는지. 당국도 굉장히 많은 네. 조치를 취해놨다고 네. 해요. 그래서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그 벚꽃길 현장 연결해서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주말엔 어느 정도의 인파가 예상되는지, 방역 관련해서 신경 써야 할 점은 없는지를 조목조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벚꽃 이 키워드만큼 오늘 하루 종일 검수완박 이 단어 검수완박.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세 번째 블록에 검수완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거의 줄임말인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죠. 그 그 내용이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6대 중대 범죄, 이게 뭐냐,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범죄, 이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대검찰청이 오늘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도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도 전했습니다. 네. 자, 검찰총장의 입장까지 오늘 대검이 굳이 밝힌 이유, 이건 왜 이러냐면 검찰 내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네. 최근 그 민주당 움직임에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라는 그 내부망에 수뇌부를 질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 그 부장검사의 글이 아주 매서워서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무슨 네. 글이냐면 내 목을 쳐라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계까지는 기대하지 네. 못하겠다만 현 총장님이 소극적인 의사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차라리 검수완박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검찰 구성원들을 설득이라도 해야 한다. 바람이 앞에서 역풍으로 부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 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 마냥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야, 세네요. 이렇게 굉장히 네. 세게 글을 올렸습니다. 어, 그래서 여론은 이런 어떤가요? 내부 여론을 검찰총장 김호수 총장이 지금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 같고 네, 네. 지금 여론도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그 다양한 시각 또 다양한 해석, 지금까지의 경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총망라합니다. 여러 꼭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휘부 회의가 열리고 있는 대검찰청 현장 연결하고요. 정치부 기자도 출연합니다. 네. 다음 큐시트 이거 물가 얘기 진짜 많이 네,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물가 얘기는 많이 전해드렸지만 청년에게 그렇습니다. 관점을 좀 영향을 달리했습니다. 청년을 덮쳤습니다. 청년 취업난 심각하다는 건 뭐 하루 이틀 그죠. 얘기가 아니고 네. 1년 2년 얘기도 아니죠. 네. 코로나 때문에 더 상황도 악화됐는데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청년들 생활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어제 정철칭 평론가 네. 물가 얘기 나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구내 식당에서 저녁 먹고 가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다더라.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내 식당이나 대학교 학생 식당 어떻게 보면 고물가의 그 우리의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었는데 그러게요. 대학 식당들의 가격이 다 그래요?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뭘 먹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 말이 맞아요. 어디 가서 뭘 먹어야 하나 청년들의 시름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데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이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퀴시트 선택은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볼까요?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좀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자, 이어지는 뉴스데스크는 일단 시청 꼭 해주시고요. 네. 제가 다음 주부터 근속 20년 휴가를 갑니다. 지금 야, 근속 20년 축하드립니다. 네, 근속 20년 휴가를 가는데 지금 권순표 앵커도 지금 25년 가 맞아요.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0년을 갑니다. 그래서 윤효정 기자가 제 대신 프리데스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윤 기자가 더 잘할 거예요. 그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없는 동안 기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려됩니다. 제 자리가 남아있을지. 기자들이 잘 쓰는 말로. 네. 우려됩니다만 그래도 휴가는 가야 하기 때문에 다녀오겠습니다. 네. 아, 행복한 휴가 보내고 네. 돌아오시고요. 그럼 5월 달에 뵙는 거죠? 네네, 5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윤효정 기자가 진행하는 프리데스크도 시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해주세요. 저는 네. 건강하게 휴가 마치고 5월 중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서 마칠까요? 네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